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증시는 코스피는 뭐 1% 정도 상승 마감을 하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하락 마감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오늘 그 증시 이제 월요일이니까 그죠? 움직인 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3시 반에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미국이랑 저기 이란 뭐 휴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2단계 뭐 휴전, 종전, 뭐 중재안이 나왔다. 뭐 이런 이제 뉴스 속보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이제 그 시간의 종목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NFT, 그 애프터마켓 종목들 뭐 움직이고 미국의 우리나라 환율도 막 움직이고 뭐 유가도 좀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정말 전쟁이 끝나는 것인가, 그죠? 네. 휴전, 종전에 가까워졌는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슈가 그쪽으로 확 또 선회가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거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자, 뭐 핵심은 이제 그거니까 그쪽으로 바로 가죠.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3%,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하락 마감을 했는데 한 3월 말까지는 그죠? 3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코스닥이 강세였는데 지금 코스닥이 약간 좀 힘이 없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요즘에 좀 흔들리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리고 코스피가 1% 오르기는 했는데 일단 장중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장중에 코스피가 1%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만 한 3% 올라갔고, 자 잠깐만요. 삼성전자만 장중에 한 3% 올라갔지 뭐 나머지는 거의 보합이거나 뭐 조금 빠지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이 또 화력을 이쪽에 집중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삼성전자 하나 올리면서 지수를 방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시면 거래소 낮에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개인은 1조 원 순매도, 외국인은 1,500억 순매도, 그런데 기관은 8,300억 순매수죠. 거의 대부분 누구 거예요? 금융투자 거예요. 금융투자가 거의 다 샀어. 뭐 샀을까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뭐 샀어요? 당연히 이제 전기전자를 샀겠죠, 그죠? 네, 맞아요. 오늘 기관이 코스피 쪽에 보시면은 뭐 8,300억 샀는데 7,600억, 거의 대부분이 전기전자에 쏠려 있었다. 이 돈은 대부분 어디로 갔겠어요? 삼성전자로 갔겠죠.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3.7% 상승 마감했지만 SK 하이닉스는 딸랑 1.1%, 그래서 별로 이쪽 올라간 게 없어요.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뭐 특징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테마주도 뭐 그냥 고만고만하고, 전쟁 관련주들이 오늘도 오르긴 했죠, 그죠? 오르긴 했는데 좀 산발적으로 올랐고 그래요. 그 탈플라스틱 관련주 중에서 진영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요게 얘는 이제 재료가 또 있더군요, 그죠? 탈플라스틱 관련주에서 상한가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또 다른 또 개별적인 재료가 있어서 호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갔던데 시간에서는 하한가 갔습니다. 시간에는 하한가 갔어. 왜 그러냐면 기가 막혀져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전쟁 관련주 중에 올라간 것도 있고 뭐 빅텍이나 이런 것처럼 또 떨어진 것도 있고요. 흥하이온처럼 장중에 마이너스 7%로 끝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얘기를 쭉 해드릴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 잠깐만. 자 이거 보시죠. 속보. 이제 여기 기사 입력 시간은 최초 4시 7분이죠. 4시
그리고 이제 뭐 업데이트한 게 뭐 수정했나 보죠. 5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게 오후 4시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쭉 나왔는데 오늘은 원래 아셔야 되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럽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랑 유럽은 이제 기독교 또는 이제 천주교 이쪽을 믿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 기념일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쉽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쉬었고, 오늘은 이제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제 중국, 대만, 홍콩 이런 데가 쉬었어요. 왜 쉬었냐면 거기는 뭐 부활절을 안 믿죠.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들이니까 거기는 이제 안 믿는데 왜 쉬었냐? 청명절이라고 하시면 청명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만 열렸고요. 뭐 중국, 대만 이쪽은 안 열렸어요. 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올랐고 일본도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랑 이란 휴전 후에 종전 2단계 중재안을 수령했다. 자, 로이터 발이죠,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언론 이거 뉴스 볼 때 정확하게 똑바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자, 이 기사가 속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제목을 읽어보시면 미국 이란 휴전하겠다가 아니에요. 휴전 후 종전 2단계 종전 2단계 합의했다가 아니라 중재안을 수령했다라고 하죠. 중재안. 그러니까 누군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있겠죠, 그죠? 중재,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중재국이 미국이랑 이란한테 그거를 보냈고 각 나라가 수령했다 그 뜻이에요. 휴전하겠다는 게 아니고. 맞죠,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중요한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 합의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수령했다고 누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이터 통신 말을 여기를 되게 신뢰를 많이 하던데 신뢰하지 마세요. 신뢰하지 마시라고. 여기도 많이 틀려. 네. 네?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에 버금갈 정도로 여기도 좀 그래요. 여기 뉴스는 한 20-30%만 믿으세요. 보세요. 참고하시고. 근데 믿지 말라니까요. 여기도. 항상 이놈들은 뭐냐면 이게 나오면 믿으면 안 돼. 딱 두 글자. 소식통, 정통한 뭐 관계자를 어떻게 했다고 인용했다는 요게 보이면 아까 20-30%는 믿으라고 했죠, 그죠? 요런 게 보이면 5%만 믿으세요. 네, 5%만 믿으시라고. 항상 이런 식이야. 네. 그래 외신이고 뭐고 간에 믿지 말라니까요. 되게 많이 틀려요, 이거. 자, 일단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양측의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날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게 다예요. 휴전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전달했다가 끝이라고. 이해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100% 몰라요. 뭐? 이번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제가 만약에 저도 요즘 이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주변에 내가 이쪽에 좀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하거나 제가 얘기해도 저희도 소식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놈들은 절대 이 소식통이 누군지 밝히질 않거든요. 안 밝혀요. 특히 CNN, 로이터 통신으로 이런 놈들, 뉴욕타임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면 믿으시면 안 돼. 참고를 하세요. 한 5%, 10%. 네.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 후 종전을 비롯한 포괄적인 최종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조건을 골자로 한다. 자, 소식통은 중재안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즉 뭐예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각 휴전하고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이후 15일에서 20일에 걸쳐 최종 합의를 모색한다. 제가 묻죠. 왜? 얘네들은 15일에서 2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뉴스를 보면은
45일이래.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란 고위당국자는 중재안 수령 후 검토를 확인하고 있대요.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이놈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평화는 수용 불가. 뭐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나 이집트 얘네들이 중재한 거기에서 보내준 거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들한테 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미국 쪽에서 얘기한 거는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라고. 이해가셔요? 이러고 있어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이거를 100%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네.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내일 미국 시간으로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8시까지 협상 타결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란에 있는 발전소랑 뭐 그런 거 다 때려 부순다 그랬잖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4월 7일이라는 얘기는 현지 시간으로 4월 7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4월 8일 아침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러고 있다고. 근데 마치 우리나라 또 쓰레기 언론들은 뭐 또 평화가 온 것처럼 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각종 시세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우리나라 또 언론들이 뭐 또 이란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죠? 호들갑을 쭉 떨면서 이제 뭐 휴전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오후 4시부터.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죠? 아까 진영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다 그랬잖아요. 진영. 자, 상한가 갔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얘는 폐플라스틱 관련된 호재도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호재도 있었어요. 상한가 잘 갔어요 오늘. 잘 간 애를 갖다가 세상에 시간의 하한가 보냈습니다. 이게 시간의 분차트거든요. 시간의 분차트. 4시 반 이후에 깨지기 시작하더니 주르륵 하한가 입성했어요. 이거 진영 이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엄청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라도 열받겠네요.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상한가 갔는데 거래까지 터트리면서 언론의 호들갑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거 들고 있는 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네. 자, 그다음 전쟁 관련주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린 BNG 보세요. 오늘 장중에 13% 급등 마감했거든요. 얘도 시간에서 마이너스 7% 급락. 그리고 뭐 GS 글로벌 장중에 급등했었는데 시간에 4% 하락.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도 마이너스 시간에서 6% 급락했죠, 그죠? 그리고 뭐 한국 패키지 마이너스 5%. 에코플라스틱 마이너스 4%. 흥하해온 마이너스 5%. 그죠? 장중에 7% 빠졌는데 마이너스 5% 시간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빅텍 장중에 마이너스 9% 급락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5%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장이 끝나버린 거예요. 시간에는 6시까지니까 이 상태로 끝나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처럼 이란 전쟁 끝나면 재건수혜주가 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HD 현대건설기계 요거는 애프터마켓 거래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가 없어요. 여기는 애프터마켓 거래가 되니까. 자, 장중에는 플러스 1.9%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에에서는 4.4%로 끝납니다. 여기 애프터마켓에서 얘는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전진건설로봇 얘도 애프터마켓 거래가 되거든요. 장중에는 0.9%로 끝났어요. 근데 애프터마켓에서는 7%로 끝났거든요. 근데 장중에 최대 11%까지 급등합니다. 분차트를 보시면 오후 4시 이후에 갑자기 솟구치죠. 네. 아까 전쟁 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휴전이다 이러면서. 근데 잘 보시면
쭉 빠졌다가 끝날 때 조금 감아 올리다. 그 다음에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SY 스틸틱이거든요. 얘는 장중에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근데 시간에서 4% 상승 마감합니다. SY 스틸틱. 그냥 SY도 좀 올랐고, 근데 조금은 낮고. 이런 식으로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들은 급락하고, 더 보실까요? 뭐 흥구석 이런 거 장중에 마이너스 5% 빠졌는데 시간에는 마이너스 7% 빠지잖아요. 대성에너지 이런 친구들 장중에 마이너스 2%, 시간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다 떨어져서 끝났죠. 오늘 급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일사료. 장중에 7%, 6% 급등했는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뭐 큰일 났네. 내일부터 이제 전쟁 관련주 끝난 건가요? 끝났을 것 같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그거 아무리 로이터건 CNN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뢰하는 일반인들이 신뢰하는 그 미국 언론 있잖아요. 그거 거기 걔네들 신뢰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특히나 무슨 소식통 관계자를 인용했다라고 딱 써 있으면 그거는 진짜 한 5%만 믿으셔야 돼요. 거의 안 맞아요. 그렇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환율이랑 유가 보면 된다니까요. 환율이랑 유가랑 그 다음에 오늘은 미국 증시 열리니까는 그 나스닥 미니 선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믿으시면 돼. 잘 보시면은 자 나스닥 미니 선물을 볼게요. 만약에 휴전이다. 그래서 종전으로 간다. 그러면 미증시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오후 4시 후에 기사들이 막 나왔잖아요. 실제로 미국 나스닥 미니 선물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지금 다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휴전하는 건가? 뭐 이랬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달랑 플러스 0.3%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뭐 보시면 돼요? 국제유가 시간에 보낸데요. 보세요. 국제유가가 잘 가고 있다가 오후 4시가 여기거든요. 여기쯤이에요. 뭐 그냥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4시쯤에 살짝 떨어지죠. 근데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기가 112달러고 여기가 111달러고 여기가 110달러요. 그러니까 유가 등락폭이 그 휴전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최저로 떨어진 게 WTI인데 109달러고요. 여기가 111점 대충 5달러인가 그래. 그러니까 등락폭이 2.5달러밖에 안 된다고. 2.5%도 아니고 2.5% 되겠다. 뭐 대충. 네. 그냥 아무튼 달러로 따지면 2달러밖에 왔다 갔다 안 했어요. 그나마도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 휴전 얘기 나오고 로이터에서 그죠? 그 얘기 나오고 요만큼 떨어졌다가 2달러 떨어졌다가 달러 2달러 다시 올라왔다가 그냥 그래요. 변화가 없다니까. 이해가세요? 큰 변화가 없다고. 뭐예요? 휴전하겠어?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도 휴전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미국도 안 받아들일 것 같고 이란도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겠냐고. 이란은 절대적으로 지고 있고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기고 있고, 참고로 이란은 지들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아요. 지들이 지고 있는데 지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대잖아. 왜?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우린 이길 수 있어. 미친 것들입니다. 왜? 계속 버티면 트럼프가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란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저놈들은 지도부는. 근데 자꾸 시간을 끌면 여러분들 보기엔 누가 유리한 것 같으세요? 누가 불리한 것 같으세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전쟁은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겨. 응? 근데 이란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뭘 어떻게 얘기해? 시간을 끌면 지들이 지지. 사람이 망할 때는요 이상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망하는 쪽으로. 이란 쟤네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근데 국제유가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금이랑 은이 폭등해야 되잖아. 1%도 안 올라 지금. WTI유가 1.3% 이렇게 좀 조금 그나마 조금 빠진 거죠. 브렌트유는 여기 더 오히려 덜 빠져요.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러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지수랑 이런 것들을 보셨지만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되겠네. 그죠? 원달러 환율 봅시다. 정말 휴전이고 종전이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폭락해야 돼, 안 해야 돼? 폭락해야지. 그죠? 네. 근데 보세요. 아까 4시 이후에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 전에 환율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있다가 1,500원 위에 있다가 뭐 휴전 얘기 나오니까 1,499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뭐예요? 뉴스 나오기 전이랑 똑같잖아요. 큰 차이 안 나요. 자, 종합을 해보면 뭐예요? 정말 휴전이 돼서 종전이 될 거, 종전이 될 것 같으면 미국 증시가 급등해야 되는데 급등 안 했죠. 유가가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 안 했죠. 우리나라 환율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죠. 그럼 뭐예요? 종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호들갑을 떠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갖고 반응을 하니까 종목들이 아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저렇게 뭐 하한가 갈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하한가가 냈다고 막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일 열려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트럼프 같으면 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왜? 아까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그냥 끝내자. 여기서 덮고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덮고 끝내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이랑 이란이랑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쉬울 게 없거든. 자꾸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뭐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서 트럼프가 뭐 궁지에 몰렸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트럼프 지지율 괜찮다. 어? 자기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좋대요. 아니 트럼프가 그래? 미국의 민주당이 나를 싫어해? 미국의 민주당이요? 나를 싫어해? 그럼 전쟁 안 해야지. 그럼 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은 계속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지금.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트럼프는 그런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자꾸 이제 트럼프가 그 지지율을 보면서 뭐 최저치 지지율이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고 궁지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 소리의 99%는 개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소리. 그 지들 바램이겠지.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잘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들 바램을 아니 자기들의 희망과 그런 소망과 바램은 일기장에다 쓰는 거지 그런 걸 이놈들은 기사로 쓰더라고. 그래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공정하지도 않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지들 그냥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쓰고 있고.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전쟁을 관두겠냐 이거예요. 좀만 더 하면은 다 그냥 다 부숴버릴 수 있는데 그러겠는 거지. 이란이 지금 왜 저렇게 지금 까부는 줄 아세요? 미국한테 맞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래요. 지금 미국한테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거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아셔야 돼요. 미국한테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게요? 일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들이댔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맞았잖아요. 그때 의도 터지고 경제가 회복돼서 까불다가 1980년대 한번 또 맞았잖아. 경제로 잃어버린 그때 10년 20년 지금은 거의 40년 다 돼가죠 이제. 맞아봤거든. 폭탄으로 맞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폭탄으로 맞아보고
그래서 일본은 미국한테 안 까불어요. 슬슬 기지. 저 유럽에서 제일 지금 나대는 게, 미국한테 제일 나대는 게 누군 줄 아세요?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제일 나대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랑 직접적인 전쟁을 안 한 게 프랑스예요. 옛날에 이제 저기 때 말고, 옛날 저기 미국 건국사 그때 말고 2000년 이후에, 2000년 전후, 190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미국이랑 싸워본 적이 없는 나라는 영국이에요. 전쟁을 직접적으로 안 한 영국은 프랑스랍니다. 그러니까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까불고 나대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랑 영국은 들이대다가 미국이 이러면은 그게 아니고 이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자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까불잖아 지금. 마크롱 보세요. 그러고 있잖아. 이 역사적인 걸 아셔야 돼. 응? 스페인도 들이대다가 미국이 한마디 하니까 깨갱거리잖아요. 왜? 1900년도 초인가 그렇죠? 1800년도 후반인가 1900년 초인가 스페인이랑 미국이랑 전쟁했었잖아요. 쿠바 때문에. 응? 그냥 거기도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깨갱거리는 거예요. 응? 미국한테 맞아본 나라들은 그렇게 안 까불어. 근데 이란이 아직 크게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 네. 그러니까 막 저 나대는 거예요 지금. 네. 이란 혁명수비다가 지금. 임자 만났어. 임자 만나가지고 지금 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전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트럼프 방식으로 가면은 금방 끝날 수도 있겠지. 이 얘기는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못 하겠고 시간상. 네. 트럼프 방식으로 가면은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파키스탄, 이집트, 뭐 중재안 이런 걸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결론이 뭐냐? 중재안, 이거 뭐 종전, 이거 뭐 중재안을 뭐 어쩌고 얘기 나와서 증시가 요동을 쳤는데, 그거는 미국이랑 이란이 받아들인 게 아니다. 네. 그냥 전달했다. 중재국대 뭐 전달했다. 그게 팩트고요. 네. 잠깐 조기 정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 국제유가 출렁이긴 했는데 미미했다. 네. 국제유가 환율, 미국의 나스닥 선물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미미했어요. 큰 파도도 아니고 작은 파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목들은 난리를 쳤다. 왜? 쓰레기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저겠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은 걱정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최근에 전쟁 관련주를 한 서너 개 정도 또 추천을 했거든요. 이제 판 거 말고 남아 있는 거. 근데 걔네들 시간에 보세요. 시간에 보시면은 크게 하락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추천한 것도 장중에 뭐 10% 넘게 급등했었죠, 그죠? 네, 팔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걔도 전쟁 관련주 맞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빠진 거 없다고. 확인해 보세요.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쟁 관련주를 계속 할 거다. 그런데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려도 데미지가 없을 만한 것들로 지금 잘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하시라고. 최근에 추천 나간 거 한번 쭉 보세요. 시간에서 오늘 하락한 게 별로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 크게 빠진 게 뭐 있어? 없지.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진 것도 없어요.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놀라셨을라. 우리는 수익 나면 바로바로 챙기고, 그죠? 새로운 걸로 바꿔놓고 계속 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고, 여기 이제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그냥 뉴스 보시면서 항상 그래요. 뉴스를 보면서 같이 떨지 마시고, 이 뉴스를 보고 개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까, 요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식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전쟁이 조금 더 한 1, 2주 정도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리고 그리고 이 얘기 웃으면서 들으세요. 특히 우리 회원들은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몇 개만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한 거 이거예요. 네. 발전소 한 2-3개 이상 때려줬으면 좋겠어. 네. 왜? 네.
첫 번째는 혁명수비대 저것들 다 그냥 작살나서 그죠? 네. 이란이 좀 정권 교체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뭘 사놨거든. 이란 발전소가 박살이 났을 때 불기둥 뽑을 만한 걸 좀 사놨거든요. 우리 회원도 몰라 그게 뭔지. 이 얘기 듣고 또 우리 회원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고 절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가르쳐 드리면 또 갖다 지르실 거잖아. 그치? 네. 얘기 안 해줄 거야. 나도 뭐 사놨어. 언제 사놨는지도 물어보지 마세요. 사놨어. 발전소 좀 박살내라고 좀. 네. 한 1, 2주 정도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네. 몇 개 박살내고 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응? 그래야지 혁명수비대 저것들이 끝나거든요. 이란 쟤네들 혁명수비대가 이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면 그냥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트럼프도 잘 알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지, 그죠?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잖아요. 막상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협상이 또 뭔가가 잘 될 거고요. 5월달 이후로 미국의 새로운 연준의장 캐비너시가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임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막 풀 거라고. 그럼 달러들이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막 올려요. 그 코로나 때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사람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트럼프가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엄청나게 풀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돈을 더 풀었어. 그래서 증시가 폭등이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근데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돈 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또 뭐 한다 그래요? 또 돈 푼다잖아. 아셔야 돼요. 돈을 풀려고 하는 트럼프가 왜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알아야 돼. 이란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죠? 왜 여기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트럼프는 역사에 자기 이름이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남길 원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을 물리쳐서 정의를 세우고 경제 호황을 만든 이제 그런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할 거라고.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전쟁을 먼저 일으키고 경제를 좋게 하겠습니까? 경제를 좋게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전쟁으로 다 박살내고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거 쉽잖아요. 그죠? 네. 일단 전쟁으로 확 정리할 거 싹 정리하고 거기에서 돈을 확 풀어가지고 확 올려버리겠죠. 그죠? 네. 나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뭐 그러고 끝나겠지.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잖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대충 보면 나오는데 트럼프 욕하는 거에 정신 팔린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쉽잖아요. 네. 미국을 위대하게 그것도 맞지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지? 근데 뭘 어렵게 생각해. 증시가 폭락이 나오면 뭔 폭락이 나와. 전쟁이 지속돼도 폭락 안 나와요. 트럼프가 매일 무슨 말을 막 하잖아요. 왜 그러는데. 증시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트럼프가 한마디 한다니까요. 주식 사라고. 트럼프 매수 사인은요 항상 틀린 적이 없었어. 트럼프가 매수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항상 그게 바닥이었고 본격적으로 갔어요. 트럼프를 아무리 싫어해도 그것만은 믿으시라니까.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거는 이제 오늘 지금 4월 6일 저녁 8시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 또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때 보고 또 우리 판단을 또 하자고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봄이니까 봄을 좀 만끽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밖에 나가 보니까 막 꽃천지에 뭐 벚꽃 비 내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봄을 잘 느끼시고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